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마. 야 4885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토크,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시네마스타 5회 시작하겠습니다. 오, 아가씨 성적 어때요? 되게 좋죠. 네. 얼마나 나왔습니까? 조금 지금 첫 주말 성적이 이제 월요일도 지금 공휴일이다 보니까 이거 포함해서 얘기하는데 보통 이걸 빼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일요일까지의 성적만 보면 182만. 오, 야, 많이 봤네. 청불 영화 중에 한국 청불 영화 중에 최고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아, 내가 볼때 이거 예상 성적 바꾸면 안 돼요? 500만 훌쩍 넘어가겠다 이거. 그러니까 다시 하고 싶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도 저는 아직도 희망의 끈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300만? 제가 350만이었으니까. 제가 500만 그랬나요? 500만 하시죠. 아, 그래요? 왜냐면 데드풀이 올해 초에 170만으로 첫 주 했는데 마지막 끝이 320만 정도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내 예지력은. 근데 평들을 보면 소셜미디어에 돌아다니는 평들을 보니까 뭐 나쁘지 않아가지고 변태 같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가기는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승국 씨 얘기해주신 것처럼 엔딩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됐었거든요. 아무도 저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저는 극장의 사회공헌 담당자로서 이거를 예측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딱 뱉은 말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질러도 너무 세게 질렀나 했는데 다행히 첫 주말이 이 정도 놔주면 그러니까 그래도 결론이 좋지 않을까. 분위기만 타면 당신보단 내가 문제야. 나 모레 정도에 넘게 생겼어. 나의 예측을. 그 6월 6일만 지나면 뭐 그런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곡성도 지금 600만이 넘었죠. 제가 뱉은 이제 앞자리들이 대충 맞아 들어가는 이런 묘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저 곡성 얘기한 게 뭐냐면 첫 주말 성적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 곡성이 첫 주말 성적이 230만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관이 완전 스크린 수가 다른 거 아니에요? 스크린 수는 비슷해요. 그 아가씨는 1013개. 곡성은 1,400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곡성은 1122가 이제 개봉 스크린인데 이게 이 차이는 그거죠 이제 아가씨는 청불 영화고 곡성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15세 영화이기 때문에 놀라워. 또 이게 내부자들 이야기를 많이 해서 내부자들도 한번 찾아봤는데 내부자들이 개봉할 때 900개 정도의 스크린으로 개봉을 했거든요. 근데 첫 주말에 160만 정도 들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좋아서 많이 있네. 네, 많이 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약간 소재가 달라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내부자들 같은 경우는 같은 청불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뭐 정치 비리나 스캔들에 관한 이야기들이라 최종 700만 그리고 오리지널까지 합치면 거의 1000만 정도 되는 스코어지만 아가씨는 굉장히 취향을 타는 영화일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렇게까지 치고 올라가긴 좀 그럴 것 같고. 근데 오히려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찬호 감독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일단 선호도가 좋으니까 거의 다 봤다. 근데 이제 흥행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바뀐 게 요즘 이슈가 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해소감을 주고 있다. 이 영화가. 그렇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의미로 다시 한번 이 흥행을 좀 점쳐보는데 곡성 때문에 와가씨가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제가 얘기했던 그 1000만 영화에 있을 때 쌍끌이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걸 여기도 공식을 대입할 수가 있거든요. 뭐 굳이 둘 다 뭐 1000만 영화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극장 입장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는 그거거든요. 영화 보러 가자. 되게 평범한 얘기 같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 영화 보러 가자. 특정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영화를 보러 가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극장 입장에서는 그 영화만 잘 돼요. 근데 그냥 극장 영화 보러 가자라고 그 말은 극장에 걸린 영화 중에 볼만한 게 많다. 그렇게 되는데 요즘에 그런 영화들이 좀 볼 게 많은 것 같고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예매율로 봤을 때 현장 예매율이 3사 모두 한 40% 정도 돼요. 그렇게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와, 현장 가서 고르는 사람들이. 우리 세대 때는 거의 다 예매를 하고 가잖아요. 그 현장 예매가 한 40% 된다는 건 뭐냐면 거기 가서 시간대에 가서 그냥 이 영화 보자 해서 결정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40%는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된 게
곡성이라는 한국 영화를 봤고 되게 자극적일 것 같은데 재밌었단 말이죠. 볼만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야 요즘 영화 볼만한 거 계속 있는 것 같더라. 그냥 가면 되겠다.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극장에 가서 골라서 아가씨도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랬더니 가서 골랐더니 아가씨가 청계관이니 아가씨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양치기들은 선택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관 자체가 없어. 이거 시간도 되게 힘들더라고. 혹시나 그 타이밍에 이 영화가 있을까봐 굉장히 우려되는 거. 이렇게 밟으면 어떡해. 지나갔는데. 가끔 신자유주의가 참 좋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 너무.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다른 데를 찾아보니까 원작을 살펴보고 원작 얘기를 하는 건 없단 말이죠. 네. 근데 원작을 또 읽어보신 분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몇 페이지라고요? 800페이지 좀 넘어. 쉽지 않아. 누가 800페이지의 책과 3편의 드라마까지 볼 수 그렇죠. 있겠죠. BBC 드라마는 이제 1시간짜리가 3편으로 돼 있으니까 네. 그거는 따라가서 볼 수 있는데 그것도 길어요, 사실은. 길죠. 왜 읽었겠어요? 시네마스타를 위해서. 브라보.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원작을 좀 설명해드리고 네. 그리고 또 원작을 소재로 한 이 드라마하고 같이 해서 원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를 네. 좀 이렇게 비교해보는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읽은 거 써먹어야죠. 네, 맞아요. 읽고 얘기 안 하면 제가 억울해서 다음부터 안 읽으니까.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조곤조곤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 배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원작 작가가 베이스드 온으로 하지 말고 인스파이어드 바이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에피소드를 이게 논점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되게 안 좋게 풀면 내 소설을 가지고 이딴 식으로 풀었어? 이렇게 쓰지 마. 라고 해서 인스파이어드 바이가 됐다라고 풀 수도 있고. 근데 보도자를 뿌리기는 그 작가가 보도자를 뿌리겠어요? CJ가 뿌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잘 버무려가지고, 그만큼 이 아가씨란 영화의 완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창작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스파이어드 바이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코멘트를 줬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면 극찬을 했다고 하겠지. 상식적으로 맞으면 극찬을 하고 얼마든지 쓰시라. 라고 내 거보다 훨씬 훌륭하다. 이런 코멘트를 했겠지. 그걸 굳이 칭찬을 하면서 인스파이어드 바이를 써주세요.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양치기들처럼 약간의 논점의 전개가 약간의 아다리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설국열차 같은 경우에는 원작자 인터뷰도 직접 하고 하면서 엄청 매체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저는 설국열차 만화를 그전에 보긴 했으나 그 만화가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거든요. 저도 봤어요. 네. 의외로 재미없어서 놀랐어요. 아가씨 약간 요 반대의 경우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원작자와의 그런 게. 네. 이제 승국 씨가 보시기에는 원작을 읽었으니까. 그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비교를 해주시죠. 왜냐면 이제 제가 유튜브를 쭉 살펴봤더니 리뷰를 하시는 분들이 읽어본 사람이 별로 없어. 저는 원작을 안 읽어봤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대단한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유튜브 만들 걸. 근데 그건 궁금해요. 원작 소설이랑 그 BBC에서 만든 드라마는 내용이 완전히 그것도 줄여서 썼어요. 그러니까 BBC가 3시간짜리. 그러니까 1시간짜리를 3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원작을 그대로 인용한 건 아니고, 그것도 이제 전체적인 틀은 갖고 왔는데,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진 않고, 그래도 이것보다는 훨씬, 그럼 요걸 알아보면 되겠다. 이 BBC 드라마가 만들어졌을 때, 과연 원작 작가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거 중요하네. 제가 보기에는, 인스파이어드 바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별 얘기 그건 찾아봐야 될 텐데, 왜냐면, BBC 드라마는, 제가 이제 3시간을 봤는데 감정의 전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친구로 발전하다가 이게 이제 자매로 발전하다가 그 다음에 연인으로 발전하는 요 감정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제 사기치러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투석투석 하다가 친구가 됐는데 이제 같이 보면 왜 김민희가 소리 지르잖아요. 소리 지르고 이제 와가지고 같이 침대에서 자는데 드라마에서는 그날로부터 계속 같이 잠을 잤다고 나와요. 왜냐면 이 사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하고 있으니까 하루를 이렇게 해줬는데 너무 편안하게 잔 거야. 그러니까 그날부터 우리는 계속 같이 잠을 자면서 친구가 됐는데 친구가 되면서 이제 막 챙겨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의 완전 자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매로 발전해가지고 있다가 이게 나중에는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이빨 갈아주는 것도 나와요. 껴가지고 이빨 갈아주는 장면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빨 갈아주다가 뭐 키스하고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이빨만 갈아줘. 근데 여기서도 키스로 발전 안 하죠. 하다가 목욕탕 들어올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야식꾸리한 게 이렇게 한번 맞아요. 이게 흐르잖아요. 그 가슴도 한번 보고 뭐 이렇게 약간 그런 장면이 있는데 거기선 그게 없어. 그냥 이빨 그거는 심지어 목욕탕도 아니야. 그냥 이빨이 아프다고 하니까 그것만 껴가지고 이걸 갈아주는데 그냥 그거 갈아주고 하면서 굉장히 보기에 예뻐요. 아 저게 뭔가 야식꾸리 하겠다가 아니고 아 그냥 되게 예쁜데 감정이 두 사람이 뭔가 미묘한 변화가 있구나. 어머 이거 뭐야 하는 느낌. 약간 그런 게 발전하는 게 점점 보이니까 나중에는 이게 아 쟤네들이 저럴 수도 있겠다. 따라가지더라고요. 개연성이 있고. 드라마도 3부 구성인가요? 3부 구성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처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에피소드 3개. 그냥 싹 3편짜리 3편짜리 드라마인데 아니 이야기 흐름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라쇼몽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 그냥 3편짜리로 시간 흐름 따라서 쭉 가는 건데 아 그럼 관점 바뀌고 이런 건 없어요? 드라마에는? 그거 없어요. 그냥 서사가 쭉 있는데 그냥 이야기 자체가 처음에 이제 들어왔다가 정신병을 실제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탈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본인이 탈출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하정운의 집에 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정운의 집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 어디 딴 데 가가지고 뭐 료칸을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정운의 집에 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 있다가 거기서 어떻게 구사일생 탈출해가지고 와서 재회를 둘이 해가지고 거기서 또 누가 죽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사건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서사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이야기는 되게 탄탄하게. 책에는 그러면 관점의 전환이 있나요? 책은 오히려 관점의 전환은 영화랑 비슷하게 돼요. 맨 처음 시작은 하녀 시선으로 가고 그 다음 시선은 아가씨의 시선으로 가고 3부에서는 다시 하녀로 돌아오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드라마랑 책이 결은 되게 비슷해요. 가장 큰 뭐 디테일한 건 다 떠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아가씨가 조금 더 멘탈이 강하고요. 그러니까 소설에서 어릴 적 10년을 정신병원에서 큰 아이로 나와요. 아예 정신병원 간호사들에게 보살핌을 받으며 큰 아이로 나오고 비슷하게 영화에서도 2부까지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가장 결정적인 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둘이 이 집을 떠나게 되면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정신병원에 갇혀서 몇 개월간 고생하다가 탈출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둘의 출생의 비밀이 그래서 한국에서는 원작 읽으신 분들이 막장 드라마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은 하녀가 아가씨의 집안 애였고 아가씨는 이 도둑 움막의 거기서 그냥 있던 애기인데 거기서 한꺼풀 더 들어가서 영화에 나오는 그 보영당의 그 데모 있잖아요. 데모 할머니 아줌마 그 사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집 데모의 딸이고 이 둘이가 조직운ung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 딸을만은 정상인으로 키워달라. 도둑굴까지 쫓아서 런던까지 와서 얘는 정상인으로 키워달라. 그렇게만 해주면 내 재산 반을 주겠다. 그리고 얘는 상속받게만 해달라. 하는데 한 번 더 반전이 있는 거는 일단 출생의 비밀이 하나가 다르고 두 번째는 보영당 데모가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단지 출생의 비밀이 아니라 얘는 자기 딸을 거기 보내서 나는 재산의 반을 상속받고 싶은 게 아니라 니네 재산을 다 뺏을 거야. 해서 이 모든 게 철저히 영화에서는 하정우랑 보영당 아주머니 둘이 보영당 아주머니가 20년 가까이 계획하고 하정우를 섭외해서 벌인 거대한 사기극에 출생이 뒤바뀐 여자들이 고생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뒤바뀌고 막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집안에서부터 둘은 사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자 다른 곳에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녀는 또 아가씨에게 증오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다가 그러면 하녀가 자기가 아가씨 대신 정신병원에 갇힐 때 그럼 속아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똑같이? 속아서 들어가는 걸로 돼요. 그래서 그래야 말이 되지.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래야 정신병원에 말이 되지. 들어가는 순간 아가씨에 대해서 자기가 고뇌하고 막 진짜 이 아까 불쌍한 년 이러고 있다가
죽일년으로 바뀌어서 그래야 말이 될 것 같은데. 그쵸. 뒷 정신병원에서 갖은 고초를 겪어요. 정말 불쌍할 정도로 이걸 겪은 다음에 거기서 막 고문도 당하고 물고문도 당하고 완전 막 갇혀가지고 막 살고 거의 넋이 나가게 하다가 거기서 어떤 남자를 하나 만나가지고 이제 그 남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탈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와가지고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 제외를 해서 그 집에서 하정운의 집에서 제외를 해가지고 그때 사람 확인하는구나. 아니 그때 이제 그때도 아니고 사고가 나서 사건이 죽어요. 계속 터져요. 하정우가 죽어. 하정우가. 하정우가 칼에 맞아서 죽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보영당 보영당. 네. 그 아주머니가 경찰이 왔는데 그 아주머니가 다 쓰고 들어가가지고 교수형 당해. 그러니까 보영당 아줌마가 철저한 악인으로 나오다가 이 사람은 지금 그 자기가 18년 동안 키운 가짜 딸을 버렸잖아요. 진짜 딸을 자기 저걸로 상속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정신병원에 들어갔던 애가 탈출해서 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는 뭐라고 믿고 있냐면 우리 데모한테만 가면 다 해결해 줄 거야. 너무 정말 엄마를 찾아오는 마음으로 와요.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거기만 생각하면서. 이 아줌마는 자기가 악인인데 자기를 100% 신뢰하면서 너무 고생하고 온 여자애가 있고 자기 진짜 딸이 있고 그리고 소설에서는 마지막까지 둘의 관계가 끝까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둘만 알아요. 진짜 딸이고 엄마라는 거는 하고 그 모녀만 알고 있는 거구나. 이 데모는 어릴 때 사산했지. 우리 애는 죽었지.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모든 게 밝혀지려고 하고 하정우가 그걸 알아채는 순간 설마 니네 둘이가 하는 순간 하정우가 죽어요. 이게 되게 캐릭터가 엄청 네. 깊고 되게 그래, 디벨롭 되는 게 이게 서사가 많구나. 꼼꼼해요. 꼼꼼하고 그래서 이게 너무 디테일해서 들으시는 분이 지겨울 수도 있는데 마지막 엔딩은 그 아가씨가 하정을 죽인 것처럼 묘사가 살짝 되는데 그거를 엄마가 뒤집어 쓰고 다 두 딸을 다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에 마음을 바꿔 쓰고 죽고 둘은 뿔뿔이 흩어지고 드라마에서는 그 하정우를 찌르고 칼이 꽂혀가지고 이제 이제 죽으니까 이제 경찰이 막 오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여자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보영당이 내가 한 거요. 또 잡혀가서 그냥 교수형을 당하고 그 감옥에 있을 때 찾아가가지고 면회 가서 뭐 얘기하고 어쩌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면서 쭉 두 사람의 관계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반전을 거듭하면서 막 하니까 굉장히 쫄깃쫄깃하게 가거든요. 그러면서 심지어 BBC 드라마니까 거기에 무슨 뭐 소재는 퀴어 소재지만 성행위가 진짜로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봐야 그냥 나풀나풀거리는 이런 뭐 어깨 뭐 이런 데만 이렇게 잠깐씩 나오거든요. 뒷모습 뭐 이런 것만 나오는데 감정이 충분히 실려가지고 간 다음에 그 보고 있으면 아 여자들이라도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런 감정이 생기고 뭔가 애틋해지고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렇게 같이 딸려가는데 영화에서는 뭔가 앞서가잖아요.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이 원래 원작의 제일 마지막엔 둘이 그래서 떠나나요? 그래서 마지막이 이 영화랑 너무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는 부분은 뭐냐면 둘은 끝까지 한여는 계속 아가씨에 대한 원망이 아직도 있고 뭔지 모르겠고 자기는 속은 것 같고 아가씨는 얘를 보호해주고 싶지만 뭐 다 숨긴 상태에서 끝까지 재회를 제대로 안 해요. 안 만나요.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도 둘은 만나지 않아요. 그 마지막 하정우가 찔리는 그때만 서로 보고 있지 끝까지 이게 없어요. 그러다가 아가씨는 조진웅 집으로 돌아갑니다. 조진웅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속박해왔던 그 직업을 계승해서 통속소설을 쓰면서 살아요. 통속소설을 쓰면서 돈을 벌고 있고 이걸 모르던 한여는 정말 나중에 가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 모든 걸 알게 되고 이 여자애가 아가씨가 나를 살리려고 했던 몇몇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집에 찾아가고 대면하고 내가 너 이런 일을 하고서 여태까지 다시 살고 있었어? 아가씨가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내가 미워? 그러면 한여가 대답해요. 네가 너무 미워. 너를 미워할 이유는 정말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 라고 하지만 그 말은 못해요. 근데 아가씨가 캐치하죠. 그래서 못 쓰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읽어줄게 하면서 둘이 맨 마지막에 돼서야 연인으로 같이 통속소설을 써준 걸 읽어주는 걸로 끝나요. 그때까지는 정말 고난의 역사. 둘이 서로 오해하고 이걸로 끝까지 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굉장히 길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디테일도 굉장히 많고 이야기가 또 이렇게
잘 맞물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반전에 반전을 하면서도 억지스럽거나 그렇지 않고 잘 꾸려져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굉장히 자극적이거나 야한 게 나오지도 않고 연기도 2004년인가요? 5년인가요? 뭐 이때 그 드라마니까 약간 어설픈 부분도 있고 막 이런데도 재밌게 잘 딸려서 보이거든요. 관객 중에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아가씨 영화의 가장 수혜자는 이 소설책을 출판하는 출판사가 될 수가 출판사가 있다. 될 것 같다. 그럴 수 있죠. 사실 뭐 그 얘기를 무슨 소리지 했는데 승욱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 소설을 되게 읽고 싶다. 제가 듣기로는 거의 뭐 닥터 지바고 수준인데.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재밌고 진짜. 이 말씀하시는 BBC 드라마 똑같이 그럴 텐데 감정선이 내가 이해하는 이게 막 퀴어 소설이 이걸 떠나서 이 둘의 이 감정이 빨리 오해가 풀리고 정말 둘이 이 사랑하는 마음을 왜 서로 확인을 못해서 800페이지가 될 동안 이 오해와 이거 근데 억지 같지가 않고 너무 생생해요. 얘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커져요. 소설은 이 집을 떠나는 순간 고난의 시작이거든요. 자기 낭독국 보러 오던 아저씨를 찾아가는 거예요. 런던 이 사람은 날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는 하정을 믿고 나왔는데 도둑굴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좀만 기다려요. 왜냐면 변호인이 와서 네가 상소 뭐 이런 거 타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뭔가 속았고 모든 거를 확인하게 되면서 하녀를 살려내야 된다. 난 그녀를 너무 사랑해. 살려야 돼. 그래서 도둑들이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상속녀니까 다 뿌리치고 도망 나와서 런던 거리를 막 헤매고 다니다가 거기까지 쫓아갔는데 그 사람이 모른 척해요, 이 아가씨를. 왜냐면 야한 소설 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재능 그것도 없이 이 아가씨는 자기가 갖고 온 고귀한 삶이 철저히 파괴되는 과정을 거기서 겪어요. 아무도 날 못 알아주고 런던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자기 발로 다시 도둑굴로 돌아가요. 여기밖에 있을 데가 없어 나는. 그리고 또 동시에 하녀는 나는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도둑굴에서 자란 여자인데 인 줄 알았는데 정신병원에서 상상도 못한 고문을 당하면서 둘의 세계가 완전히 와해되죠.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드라마가 조금 더 해피하게 다루긴 했네요. 어쨌든 그러면 이 긴 800페이지의 원작과 그걸 이제 잘 재현하고 정리한 BBC 드라마, 제가 그냥 궁금했던 건 딱 하나였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두 여자가 결국 사랑하게 된다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원작을 다시 볼까 BBC를 볼까 하다가 그냥 아가씨를 한 번 더 봤어요. 극장에 가서. 한 번 더 본다 그러니까 왜 보냐 그러고. 네, 아가씨를 그냥 한 번 더 봤는데 아쉬운 지점이 뭐냐면 하나도 통쾌하지가 않아요. 이 영화의 엔딩이.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심플하고 명쾌하고 두근두근한 해피엔딩이었거든요. 두 번째 다시 보니까 이걸 그냥 그렇게 보게 하려고 얘네 둘의 감정은 별로 신경을 안 썼다. 일례로 이런 평들이 있더라고요. 여자분들 평인 것 같은데 아가씨는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 아가씨, 2부 아가씨, 3부 아저씨. 라는 거지. 3부는 너무 짜증났다. 제가 이제 그 입장에서 한번 봤으니까 여인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서 탈출해서 사랑을 쟁취하는 영화로 생각을 하고 이제 앞뒤 스토리 다 아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애틋한 장면들을 내가 그냥 놓친 게 있을까 봐 거기서 그걸 다시 느끼고 뭐 이제 그러려고 확인하려고 가서 봤는데 안 맞아요. 그 초야를 치르는 장면 굉장히 애틋한 장면인데 일단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1부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하녀가 옆방에 자고 있을 때 막 신음소리가 들리니까 노래를 부르고 있고 막 그러면서 억지로 잠드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봤더니 이불에 피가 묻어 있고 뭐 그런 장면인데 사실 그때 이 둘은 하정으로 속여넘긴 거잖아. 그러면 그 연기가 안 맞아요. 하녀의 연기가. 하녀가 노래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네. 그러네. 어차피 김민희는 안 잘 거 아니까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오히려 김민희가 신음소리를 내면 하녀는 궁금해해야 돼. 그래서 자긴 자는구나. 연기하려고 하나? 궁금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속아 넘어가게 할 수도 있었으나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금 원래 제일 처음에 봤던 내용 그대로 그냥 생각하게 찍어놨어. 김민희가 초야를 하정우랑 치르지 않고 혼자 그렇게 자유여행을 하고 자기 손에 피를 내면서까지 하정우를 철저하게 속였다는 걸 누가 들으면 제일 좋아할까요? 하녀가 들으면 제일 좋아할 텐데 그걸 근데 하정우가 김민희를 가장 아름답게 추억하고 있는 장면으로 소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도대체 누구를 타겟으로 한 영화인지가 그때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조진웅이 입에 담기도 민망한 질문들을 할 때 우리도 똑같이 궁금해한단 말이야. 충분히 젖어 있던가? 주름은 많이 잡혔던가? 이상한 영화인 거예요, 이게. 방점이 이상한 데 찍혀 있어. 하정우가 그녀를 구해내고 재산을 반반하고 떠나고 싶었는데 사랑에 빠진 얘기인 거예요, 이 영화가. 아가씨가 하녀랑 사랑에 빠진 얘기가 아니라 가짜 백작이 아가씨를 사랑하는 영화라니까? 짝사랑한 영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배드신. 동등한 관계에서 이제 하녀 아가씨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성의 장면이라는 건 뭐냐면 김민희가 정전이 됐을 때 눈을 감고도 그 장면을 다 말로 얘기해요. 구슬이 나오는 장면. 맞아요. 다 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얘는 하늘을 생각하면서 이걸 쫙 읊고 있는 건데 그 장면을 보는 하정우의 반응샷이 이 영화의 방점이에요. 그걸 보고 하정우가 반한단 말이야, 아가씨한테. 사실 아가씨가 하늘을 생각하면서 꿈에 그리던 그 섹스씬을 마지막에 얘네가 정말 유람선 안에서 그걸 재현하는 장면인데 우리는 영화를 다 3부까지 다 보고 나면 이게 그냥 하정우가 정말 그토록 사랑했던 김민희가 너무 이쁜 영화인 거야.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균형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그거를 네. 다 박찬욱 감독이 디자인을 해가지고 만약에 시나리오를 만들었으면 네. 그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이게 기존에 있는 딱 공고한 플롯을 네. 활용하면서 거기에다가 한 2부 중간쯤 지나가면서 우리는 그래서 엿먹이기를 했지. 밝히는 그 순간부터 네. 원작하고는 이제 결이 다르게 달라져서 가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네. 이게 안 맞아 돌아가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럴 싶은 수밖에 생각이 없을 들더라고요. 것 같은 게 박찬욱 감독 그 인터뷰를 봤거든요. 네. 신의 20일인가 어디랑 한 인터뷰를 봤는데 이 쓰는 마음을 네. 드라마 시청자처럼 마음을 자꾸 썼대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서 원작 읽으면서 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통쾌하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거 자기가 바랬던 엔딩으로 그냥 간 거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팬픽 같이 쓴 거죠. 네. 네, 내 맘대로 원작을 해서 내가 원했던 엔딩 다 그대로 가는데 엔딩은 내 맘대로. 근데 말씀하신 대로 원작자가 쓴 정서가 있기 때문에 다 바꾸지 않는 이상 중간까지는 그대로 가고 엔딩만 내 식대로 하고 싶어. 네. 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보이냐면 그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에서 나왔던 장면들이 아 이게 차용됐을 것 같다, 참고했을 것 같다 하는 장면들이 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을 맞잖아요. 아가씨가 어렸을 때 회고하는 장면에서 조진웅한테 손을 팍 맞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맞잖아. 거기서는 그냥 말 안 듣는다고 맞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 드라마에는 어떤 장면이냐면 맨 처음에 그 아가씨가 이 집에 와가지고 장갑을 끼라 그러는데 장갑을 벗어요. 장갑 나는 반항하느라고. 장갑을 벗어서 하늘한테 확 덧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가요. 서재에. 그랬더니 책은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 장갑을 끼고 만져야 되는데 네가 장갑을 안 끼고 왔으니까 그래서 때리는 거예요. 맞아요. 손을. 그래서 자루 막 때리거든요. 그래서 장갑을 끼게 만드는 건데 여기는 사실 반항하니까 손을 때리는 건데 약간 맥락이 그렇지. 없고 그 반항하느라고 집어던진 장갑. 그게 아가씨 방에 가면 고스란히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갑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이 영화에도 몇 개나 있거든. 거기는 2개밖에 없어요. 서랍이 2개를 열면 2개의 장갑이 쪼로록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건 심지어 4개인가 열잖아. 근데 막 장갑이 막 컬렉션 하듯이 막 있잖아.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그런 걸로 여기서는. 쓴 거지. 그러니까 책에 들어갈 때 뭐 끼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제 서재에 들어갔을 때 뱀이 딱 또아리를 털고 있단 말이에요. 네. 뱀까지다. 뭐 해가지고는 이제 넘어오지 마라 했는데 영화에서 사실 뱀은 의미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네. 근데 이 원작에서는 넘어가지 말아라 하는 거에 손가락이 그려져 있어요. 뱀이 아니에요. 뱀이 아니라 손가락이 그려져 있어. 그래서 딱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거기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돼 있고 책의 제목은 핑거스미스야. 그러니까 이게 핑거스미스는 이제 소매치기지만 그래. 네. 여러 가지 그런 장치들이 있는 건데 이걸 차용해서 가져와가지고 쓰기는 했는데 그 안에서 맥락 자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핑거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글을 쓰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 뱀이 뛰기는데 아무 의미 없고. 그냥 저는 그 생각했어요. 뱀을 마지막에 뱀
목을 쳐서 부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기를 도려낸 느낌인 건데 그러니까 남성기를 나중에 그거를 끼워 맞춘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되게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정말 저희가 양치기를 그렇게 씹어놓고 이 영화로 씹는 게 좀 그런데 양치기보다 나으니까 이래 버리면 안 되니까 굉장히 그냥 별 생각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하실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곳인데 왜 거길 뭐 아무 해코지도 안 하고 갔지? 그 서재에서 그 하녀가 잭나이프를 탁 펼쳐가지고 이게 책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김민희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아가씨는 이 서재에서 워낙 세월을 보냈으니까 함부로 못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여기서 나를 파멸시키러 온 나의 구원자, 나의 타마코, 막 이런 엄청난 나레이션 나오면서 저도 처음에 그 장면과 그 나레이션 봤을 때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그 정도 되는 애랑 같이 지금 탁 떠날 때 최고의 하이라이트 장면인데 서재에서 한다는 게 그냥 잉크 찍찍 뿌리고 그냥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서 사실 내가 느꼈던 이 해방감이 사실은 그냥 거짓 해방감 처럼 느껴지고 그걸 이제 다시 보니까 또 이게 아기가 안 맞는 게 뭐냐면 1부에서 아가씨랑 하녀가 둘이 이제 딱 무릎 꿇고 앉아서 문 한 1중문, 2중문, 3중문 쫙 열고 쫙 뛰어가서 도망가는 장면인데 그때 음악이 엄청 사람을 막 두근두근하게 하는 음악이 나와요. 그래서 확 도망가는데 그때 막 우리는 드디어 얘네가 도망간다 하는 걸 느끼는데 사실은 하녀가 아가씨를 속여넘기고 있는 거잖아. 영화에선 내용상.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전혀 반대의 걸 느끼고 있어. 드디어 얘네가 도망간 걸 이러고 있어. 처음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느끼라고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그럼 자기가 지금 만들고 있는 장면과 의미에 완전히 반대되는 걸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그걸 느끼라고 한 거야. 그리고 2부에서 그걸 뒤집었어요. 아예 새로 시작해요, 영화가. 근데 새로 시작한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2부에서 그 이모 문소리가 손수건을 이렇게 탁 닦으면서 자기한테 싹 웃어주는 장면이 있어요. 아가씨, 어릴 때 아가씨한테. 결국 그 아가씨가, 그 이모가 목을 맬 것이고, 내가 여기 있으면 똑같이 될 것이고, 그걸 알면서도, 근데 우리 이모 너무 아름답고, 막 불쌍하고, 막, 이렇게 다 느껴지는데, 이 아가씨가 그러면 결국 하늘로 속여 넘겨서 이 집을 도망가고 싶다면, 내가 백작도 속이고, 하녀에게도 나를 사랑하게 한 다음에 얘도 속인 다음에, 나는 이 집을 뛰쳐나올 거고, 이모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지옥에서 나를 벗어날 거다. 이게 가장 큰 동인처럼 보이는데 마지막에 봤더니 그게 아니래. 하녀랑 아가씨가 사랑하는 얘기래. 근데 그걸 누가 얘기하냐면 백작이 이모부한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감정이 닿는 지점이 하나도 없는 거지. 따라가기 힘들어. 자, 그래서 지금 흥분하셨어. 우리 감독님이.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원작을 얘기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작 얘기를 길게 해드렸거든요. 이거 되게 상황이 되게 재밌는 게 앞에 두 분 수국 씨랑 김프로님은 원작을 보고 오셨고 저희는 맨날 뭐 떠들던 우리는 완전 원작을 몰라. 그렇지. 우리가 지난번이랑 완전 반대네. 정글북처럼. 정글북은 저희가 이제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팟캐스트를 포함해서 어디도 원작을 보고 와서 원작과 비교해서 얘기하는 데는 쉽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소설 드라마 다본 팀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 회는 저희가 이제 원작을 정리해서 원작과 비교해가지고 얘기해드리는 걸로 꾸며드렸고요. 내일은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작품 자체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원작에서 떼가지고 와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얘기를 저희가 한번 해보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주 초에 그걸 봤기 때문에 양치기들을 봤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만 해도 막 흥분했거든요. 이렇게 좋은 원작을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훌륭하신 감독님이다. 진짜 많이 부끄러졌어요. 이게 박찬욱이 괜히 박찬욱이 아니구나. 이게 상 받을만 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아무튼 작품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내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